한승만 메모 완전 의도적으로 피해는 거죠. 방통위원장은 적폐 세력 1호야. 신정. 소위 5대 비리에 정관왕을 한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방송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가 알기로는 미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방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 보고를 들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방문에 대해서 위원장이 계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통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가장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이 방통위가 지금 대단히 경고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된 소위 정관 5대 비리 정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기능의 하나인 언론의 기능을 지금 말살 내지는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방통위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가장 이 방송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이 위원회의 정부 기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임해갈 것인지,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또 방통위로부터 방통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사태는 사상의 유례가 없는, 아마 군사 독재 시대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게 한간의 얘기죠. 어떻게 방송의 날에, 그것도 특별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체포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도피 우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체포에 대한 시급성과 또는 긴박성, 중대성,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원칙에서 봤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5월 9일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부터 곧바로 이루어진 YTN 사장의 퇴임 문제, 또 8월에는 EBS 사장의 퇴임 문제, 또 9월 1일 날은 드디어 MBC 공영방송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리되면 10월에는 분명히 KBS 사장한테 칼날이 갈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통위 자체도 방통위원회 불과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을 정부 요직으로 바꾸고, 지금 다른 우리 고삼성 위원으로 이것을 교체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방송 장악의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가장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요번에 MBC 사장을 부당 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이 정부가 숨겨놓은 발톱을, 언론 장악의 발톱을 이제 드디어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이 정부가 최대의 악수를 이번에 두었다는 점을 저희들은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이익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마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위원장이 계시진 않지만 저는 방통위원장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노조인 지금 MBC 노조와 KBS 노조가 공정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그 언론 노조의 강령 아십니까? 아직 문제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주신 것에 인용해서 각국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아마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바가 아직 해석에 좀 편차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입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서 없는 것으로 개입해도 괜찮습니까? 개입하는 게 괜찮습니까? 경영진 교체에 방해해도 되나요? 이 말씀. 개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래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 국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의 공직 배제 기준에 전부 해당되는 논란을 빚었던 지켜본다는 원인은 어디서 상황이 어떻게 많이 길게 끄지 말고 네. 그 파업의 어떤 원인이랄까 방통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파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에 거의 의원 전원이 와서 방통위에 와서 한 말씀은 이 방통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분이 와갖고 또 더군다나 민주노총의 계열인 공무원 노조의 명예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론노조 민노총인 거 다 알고 있는데 언론노조 민노총과 같은 행동을 취해 나가겠다는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고 다니는 언동이 권한에도 없고 법에도 불법으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를 운운하고 다니는 그러한 행태, 이미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격도 없고 그 된 뒤에 하는 행태 자체가 도저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으로서 앉아있을 사람이 못 된다. 이게 오늘 오신 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반드시 이것을 면전에다 해서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방송 장악의 음모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걸 드러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세 분의 방통위원이 계십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이것에 대한 평생을 같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으로서 이 문재인 정권에 드러난 방송 장악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막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왔다 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방통위원으로서 이번에 이러한
1년의 방송사가 근무, 저희들은 발톱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용방송, 정권방송, 또 노동자가 움직이려고 하는 노용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같이 느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왜 국회의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 방통위를 방문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나 여러분이나 역사에 죄를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대한민국에 그동안 지켜온 우리 선열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도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방통위 또 방통위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이것이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 저는 방통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 점을 저희들이 방문하고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이행해 주시고 또 그거를 각인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꼭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켜주시라 했고, 저는 저희들은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 강조하겠습니다. 예, 안에 다 계신데요. 일단 위원님들이 수가 많으셔서. 사장님. 아유, 우리 어통하러 오라. 찾았어? 이것만 결정하면 총장님 대표자가 가져야 그냥 공간만 있고 앉아 계실 때가 우선 총장이 제가 보고를 해야지.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아침에. 당연히 그럼 해야죠. 제 생각엔 부장님 문관강당으로 가서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문관강당. 우리 앉지 말고 여기서 하고 총장하고 면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지금 가장 큰 것이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여기 서서 대기하는 모습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놓기가 맞잖아요, 그럼. 시장의 의원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 대개 차장이 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이 법사위 차원에서 온 것도 아니고 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인원 전원이 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총장 면담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가서 지금 결심을 받아오기로 했다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지금 여기는 비공개 공간이어서요. 네네. 공조 에어컨만 켜져 나오지 마세요. 그 1호 블랙리스트가 바로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블랙리스트의 다름 아니라고.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고 이런 모렴치가 어디 있습니까? MBC 노조에서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올해는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특별 근로감독을 했고, 그 특별 근로감독 결과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정권이 노조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좌파 세상을 만들어서 국가를 망치게 할까봐 여기서는 우리 자유한국당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체포영장의 그 요건과의 별도로 과연 공영방송의 사장을 부당노동행위에 의해서 또 그것도 보름 사이에 5차례 이 이후로 체포영장을 발행한 것 자체는 이건 군사정권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우리 그 대표단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총장으로서의 그 사과 또 이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이 점을 유념을 해서 총장은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야당 이런 의원님들이 직접 그 총장실을 방문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앞으로 취해 나가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시 이 밖에 나와서조차도 총장께서 얘기는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그 검찰청에 오시지 않도록 그 원만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런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KBS, MBC가 파업이 시작되는데 이 파업이 적법한 것이냐 위법한 것이냐 검찰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 경영자 측은 체포영장으로서 검찰이 임하고 노조의 이 불법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장의 답변은 지금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검찰 쪽에서 충분히 그 적법과 또 불법의 여부를 앞으로 따져나가겠다. 현재로서는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향후 이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냐를 저희들이 따져 물었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다시 오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판단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총장으로서 그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좀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부당한 그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이제는 이런 사태를 보고서 검찰 총수의 입장이 뭐냐 공영방송 사장한테 소위 부당노동행위라는 그 이유로서 체포영장을 들이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입장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총장의 답변은 외부로부터 어떤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디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 검사의 그 체포영장 요청에 대해서 청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어렵다. 자기네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그 판단을 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저희들의 그 방문의 이 결사는 이번에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그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파괴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검찰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총장께서도 분명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가고 또 이 사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당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오늘의 방문 목적은 이 언론이라든지 또 이런 장악하려는 어떤 정권의 시도에 대해서 검찰이 흔들리지 않게 저희들이 충분한 경고의 말씀을 드렸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기 방통위도 가시는 거 예정대로. 갑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하면은 지금 영장 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법적 구성 요건과 그다음에 언론의 그런 그 자유에 대한 헌법의 그런 가치와 지금 충돌의 지금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이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좀 첨언하겠습니다. 그 총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소위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조금 더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시급성이라든지 급박성 또는 그 영장을 발부하지만 안 되는 이런 비교 형량의 원칙을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께서도 하여튼 안타깝다 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부터 곧바로 이루어진 YTN 사장의 퇴임 문제, 또 8월에는 EBS 사장의 퇴임 문제, 또 9월 1일 날은 드디어 MBC 공영방송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리되면 10월에는 분명히 KBS 사장한테 칼날이 갈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통위 자체도 방통위원회 불과 임기가 3년인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지 두세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을 정부 요직으로 바꾸고 지금 다른 소위 고삼성 위원으로 이것을 교체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방송 장악의 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요번에 가장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요번에 MBC 사장을 부당 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이 정부가 숨겨놓은 발톱을, 언론 장악의 발톱을 이제 드디어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이 정부가 최대의 악수를 이번에 두었다는 점을 저희들은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이익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아마 조목조목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아마 의견을 개진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의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위원장이 계시진 않지만 저는 방통위원장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노조인 지금 MBC 노조와 KBS 노조가 공정성과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그 언론 노조의 강령 아십니까? 아직 문제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것에 인용해서 각국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원들 회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바가 아직 해석이 가장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이 방통위가 지금 대단히 경고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된 그 소위 정관 5대 비리 정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될 방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기능의 하나인 언론의 기능을 지금 말살 내지는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방송위에서는 어떠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를 앞으로 가장 이 방송에 대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이 위원회의 정부 기관이 앞으로 어떤 기능을 갖고 임해갈 것인지,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또 방통위로부터 방통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사태는 사상의 유례가 없는, 아마 군사 독재 시대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게 한간의 얘기죠. 어떻게 방송의 날에, 그것도 특별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체포영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서 도피 우려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체포에 대한 시급성과 또는 긴박성, 중대성, 이런 여러 가지 비교 원칙에서 봤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사 독재 시대에도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5월 9일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성만 완전 의도적으로 피해는 거죠. 방통위원장은 적폐 세력 1호야. 소위 5대 비리에 정관왕을 한 이효성 위원장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방송위원장으로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제가 알기로는 미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참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또 방통위원장으로부터 방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정부 보고를 들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방문에 대해서 위원장이 계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방통위원회를 방문한